미국 대학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넣지 말아야 할 것, 필요 없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올해는 입시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올해는 얼리를 넣지 않고 바로 레귤러 준비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코비드-19으로 해서 조금 더 불안해하면서 내년 입시를 준비하는 주니어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그리고 ICA, 컨설턴트 협회에 있으면서 여러 디베이트나 컨퍼런스 또 이메일을 통해서 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국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이 점은 조심해야겠다, 이것은 넣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하겠다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끝까지 주의 있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은 9학년부터 내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Extracurricular Activity, Intern, Work, Experience, Volunteer, Club, Hours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죠. 9학년 거부터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다던가 아니면 중학교 때 퍼블리케이션을 한 것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9학년 이전부터 했던 것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결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글스카웃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들이 이글스카웃을 하기 위해서는 9학년 이전에 보이스카웃을 시작해야겠죠. 킨더가든이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보이스카웃을 시작을 해야 고등학교 때 11학년, 12학년에는 이글스카웃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이글스카웃, 보이스카웃을 어플리케이션에 쓰면서 9학년 때부터 체크마크를 하게 되겠죠. 90, 11 또는 12학년 이렇게 해서 이글스카웃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 전제는 모든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액티비티는 9학년 이후 것을 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드미션 오피서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걸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학생과 미국의 보딩스쿨을 다니는 학생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A라는 학생이 집안 상황이 힘들어서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생은 SAT나 ACT를 보는 데 있어서 학원을 다닐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도 없겠죠. 이때 여러 액티비티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어드미션 오피서는 이해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B라는 학생이 상이 없다던가 액티비티가 없다던가 성적이 나쁘다던가 이런 것에 핑계를 대기 위해서 자기의 상황을 나열한다는 것은 결국 좋은 인상을 어드미션 오피서에게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드미션 오피서는 이게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셔널 인포메이션 부분에 전 학기의 성적이 안 좋은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이 부분에 설명을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big word, 다시 말해서 팬시한 단어들,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에세이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동요 사전 이런 곳에서 쉬운 단어를 어려운 단어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닌 단어들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글이 굉장히 어색해져 버립니다. 학생들이 보기에는 글이 멋져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글이 억지로 쓰여진 글 같고 어드미션 오피서가 보기에는 좋은 인상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 막힘이 없이 읽어지면서 읽는 사람한테 글을 쓴 사람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면서 감동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특히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뜻이 그 문맥에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쓰면은 의미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담은 단어로 바꿔라 라는 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good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right, 맞는 얘기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pleasant, 굉장히 쾌적하다, 어떨 때는 smart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주는 것은 괜찮지만 단어를 쓸 때는 빅 월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정확하고 간결하고 의미를 줄 수 있는 단어를 에세이에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너무 많은 과장을 하지도 말고 너무 많은 것을 강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또 강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것도 강조가 되지 않는 그런 점들이 있죠.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는 10개가 됩니다. UC와 MIT 어플리케이션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각각 다 D와 어워드를 쓰는 난이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각각 타이틀과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액티비티를 했는지 시간을 쓰는 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실되게 거짓없이 써야 합니다. 타이틀이나 시간을 부풀려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봉사 시간을 얼마나 했는지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사실 미국의 어플리케이션은 자기 스스로 이것을 했다, 이만큼에는 거짓이 없다 라는 사인을 어플리케이션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증기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드미션 오피서들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어드미션 오피서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학생들이 각각 액티비티에 이만큼 했어요 라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면 어드미션 오피서가 봤을 때 이 학생은 잠도 자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액티비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이 이 액티비티를 진짜 했는지 체크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교에서 몇 명의 학생이 같은 포지션이라고 썼다면 어드미션 오피서는 그 학교의 카운셀러한테 연락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되겠지요. 이 얘기는 예전에 제가 프린스턴 인포메이션 세션에 갔을 때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지원자들은 자기가 쓴 어플리케이션에는 거짓이 없다고 사인을 하고 제출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인 것이 발견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짓 없이 모든 것을 기입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많은 것을 추가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종 대학들은 추가로 지원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으로도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플리멘터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되죠. 이때 어떤 것을 제출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일 때 제출하느냐는 지원자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많은 질문으로 올라오는 것이 뮤직과 아트죠. 학생이 음악을 했습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영상으로 찍어서 학교에 보내느냐 라는 건데요. 이 고민은 저도 저희 큰아이를 작은 아이를 대학 지원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올 스테이트에서 콘서트 마스터를 했었고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피아노에서 스테이트에서 상을 탄 정도였습니다. 큰아이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냈고요. 작은 아이는 안 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의논을 하셔서 학생이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경우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보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섯 번째, 여가 활동만으로 끝나는 액티비티는 원서에 쓸 때는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학생들이 여가 활동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여가 활동이고 뜨개질을 하는 것도 여가 활동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원서에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뜨개질을 한다고 해서 원서에 쓰지도 않고요. 그러면 원서에 액티비티로 쓰는 거의 기준은 뭘까요? 학생이 뜨개질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뜨개질을 한 것을 바느질을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널서리나 고아원에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발런티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액티비티가 됩니다. 펀드레이징도 되고 왜냐하면 그것은 학생이 열정을 가지고 해서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니시에이션도 보여주었고 다른 사람한테 임팩트,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학생의 합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액티비티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정,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줬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뜨개질과 바느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목공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합의가 실제적으로 액티비티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이런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겨하는 것을 꼭 액티비티로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개 정도로 미국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조심해야 되는, 쓰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 점을 어떻게 잘 살펴서 좀 더 나은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